오케이. 13쪽이네요. 13쪽. 자, 이제 2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날이다. 자, 2차 연립은 어떻게 푼다고 했지? 2차 연립은? 2차 연립은 어떻게 풀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 그치? 어떻게? 1차 능령 요 형태를 찾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가 0될 때랑 얘가 0될 때로 케이스 둘로 나눠서 푸는 거라고 해서 좀 귀찮아도. 그래서 답은 총 맥시멈 4쌍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떤 말인지. 36번. 자, 그럼 하늘아. 첫 번째, 두 번째 식 중에서 누구를 인수분해해야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내 위의 식을 인수분해 하겠죠? x 빼기 y랑 x 빼기 2y는 제로. 자, 아래 식은 뭐 일단 그대로.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이게 곱해서 0 된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란 뜻이야. 즉, x가 y랑 똑같거나 0 되는 순간 또는 x가 2y랑 같은 순간으로 나누셔야겠죠. 자,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x랑 y가 같을 때 그때 아래식은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x가 2y랑 같을 때 아래식 그대로.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모양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x에다가 y를 집어넣읍시다. 2y제곱은 10 될 거니까 y제곱은 5 나올 거야. 그럼 승은아, y제곱이 5면 뭐랑 뭐가 있지? y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땡큐. 됐죠? 그거를 맨 위의 식에 대입하면 그때 x는 루트 5. 그때 x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쌍의를 갖게 되는 거겠지. 자, 한 번만 더. x는 2y 대입해서 2y의 전체 제곱 4y제곱 돼서 요번엔 y제곱이 2가 나올 것 같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그래서 y는 또 두 개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y는 빼먹었어. 자, 그러면 각각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x값도 같이 적어주시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다 구한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뭐도 있다고 했죠? 루트 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2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괜찮을까? 됐죠? 자, 그럼 민간아,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1, 2, 3, 4번 중에서 어디서 나오니? 뭐가 제일 커? 곱했을 때 위아래? 3이요. 첫 번째 게 가장 크죠? 자, 이거 곱하면 5 나오고 얘는 곱하면 4 나와요. 그쵸? xy 최대값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각각 다 곱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시면 돼요. 자, 37번 바로 시작. 네, 얘도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x가 y랑 같고 아래식 한 번만 더 적어주시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3y랑 같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식 한 번 더 적어주시고. 와우, 엄청 귀찮네. 괜찮을까?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x에다가 y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몇 y제곱이 되니 요거? 6y제곱은 24 돼서 y제곱이 4가 나올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xy의 값을 y가 2면 x도 2고 y가 마이너스 2면 x도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어렵지 않게 구하셨으리라 믿고요. 자, 두 번째는 x에다가 3y 대입합시다. 18.
3, 3, 24. 정리하면 y제곱은 1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y의 값이 뿔마 1이라서 y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야 되고 그때의 x값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문제에서는 얘를 좀 이상한 알파 i, 베타 i로 표현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알파 1, 베타 1, 알파 2, 베타 2, 알파 3, 베타 3, 알파 4, 베타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자, 똑같은 문제예요. 곱해서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 첫 번째 놈이겠죠? 4라는 값이 최대겠네요. 답은 4번이었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38번까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고요. 39번부터 이제 해야 돼서 39의 1번은 쌤이 잠깐 보여줄 거예요. 푸는 방법. 아마 숙제하실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1번. 자, x 더하기 y가 9야. 합을 알고 있어 얘들아. 그런 다음에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5k 빼기 1. 됐죠? 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얘들아 대입하면 돼. 그치? 그럼 주어진 식은 바뀔 거야. x 더하기 y가 9고 x 곱하기 y는 5k 빼기 10이다 라고 바뀔 거야. 플러스 9를 이항하시면. 괜찮을까? 자, 그럼 나는 뭘 알아 지금? 합을 알고 곱을 하니까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만드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9t 합의 부반대에 플러스 곱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이 x랑 y인 거라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됐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가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여기서 해라는 건 누구의 값이야? 민관아, 요놈의 해는 누구의 값을 말하는 거야? x랑 y. x랑 y가 실수였으면 좋겠대. 실수인 해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x, y는 결국엔 요 식의 두근이잖아. 이해가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잖아. 괜찮니? 요게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끝났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실수의 조건은 뭔데? 판별식. 81 마이너스 20k 플러스 40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을까? 판별식 쓴 거야. 판별식. 자, 그러면 정리해서 k는 20분의 12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올 거야. 얘는 뭐 6점 얼마가 되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k 양수 k의 개수니까 몇 개가 돼야 되니? 6개가 돼줘야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요거? 실수이네. 괜찮을까 얘들아? 승희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아래 2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똑같이 가면 되죠.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얘들아 t제곱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돼. 그냥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쓰시면 된다. 됐죠? 능형의 두근 x, y 문제 없을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다고? 요 놈의 실근이 없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판별식인데 짝수 판별식 쓸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럼 2로 나눠서 절반의 제곱에서 앞뒤 곱을 빼는 거야. 부호 반대로 쓰면 되겠네. 요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 허근. 됐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a제곱 알아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8 0보다 작다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 것 같고요. 정수 a의 최소값 답은 4번이 돼줘야겠네. 됐죠?
네, 4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숫자가 딱 보여도 뭐 서술형이 나온다면 그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어때요? 삼각형의 한 변이 원의 지름이면 이거 무조건 직각이라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원주가. 자,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첫 번째 넓이 조건에 의해서 요게 6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을까? 60.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요번엔 조금 색다르게 갈 거야. 잘 봐. 원래 내가 38번 문제 지난 시간에 풀 때는 얘를 방법 1이야.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로 바꿔서 대입을 해서 풀었었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이렇게도 풀어보려고. 너무 귀찮은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제곱과 제곱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제곱과 제곱의 곱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양변 제곱. 받아들일 수 있니? 그런 다음에 그 제곱과 제곱의 합은 169라고 일단 적어놓자. 그러면 그냥 두 개의 합을 알고 두 개의 곱을 알고 있는 거니까 t제곱 둘의 합 부호반대 둘의 뭐 곱 적어주시면 돼. 됐니? 요거의 뭐 부근이 x제곱이랑 y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좀 커지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나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 144랑 25잖아. 그쵸? 144랑 25죠. 하면 딱 169가 나와요. 쌤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거 제곱수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편해요. 제곱수 두 개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됐죠? 자, 그럼 인수분해 다시 두 근이 각각 144랑 25니까 x제곱이 144, y제곱이 25일 수도 있고 또는 x제곱이 25, y제곱이 144일 수 있는 거야. 자, 어차피 두 가지는 그냥 역할만 바뀐 거야. 숫자가 변하지 않고, 그치? 그래서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하나는 우리가 x, y는 변의 길이로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x가 10이면 y는 5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두 변 중 짧은 변의 값은 5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사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냥 식 적어놓고 풀기만 하면 돼요. 됐니? 아주 짧은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적어 놓으시고 안 되신 분들 아직. 네. 그래서 오른쪽은 일단 살려놓을게요. 자, 이제 유형 두 개가 남았는데 얘들아, 공통근이라는 유형이랑 연립방정식에서 활용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부정방정식이라는 놈이에요.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나올 건데 하면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나왔었다. 계속 공통근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 공통근 위에다가 그러니까 속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가간법. 우리 가간법이 뭔지 알지? 두 개 뭐 적당히 빼는 거, 그치? 가간법에서 차수 낮추시면 돼요. 공통근 푸는 방법. 가간법에서 차수 낮추기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 자, 41번에 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공통근 하나가 존재하는데 오직 하나가. 됐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연립방정식을 세웠을 때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놈 찾는 거잖아. 근데 오직 하나의 해가 나왔단 얘기야. 이렇게 내가 해봤더니만 오직 하나의 해가 나와. 하나만 겹쳐야 돼. 됐니? 그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결론은. 자, 근데 저 m이라는 문자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배운 걸로는. 그래서 가간법으로 차수 낮추기. 어떻게? 두식을 빼자. 자, 두식을 위에서 아래 걸 빼주시면 x제곱 날아가면서 1차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요 식을 3-m으로 묶이면서 x 빼기 1이 되실 거예요.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야, 두 개 곱해서 0 되려면 결과적으로 m이 3이라는 뜻이거나 x가 1이라는 뜻이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m이라는 놈이 3일 때를 생각해 볼게. 자, m이 3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두 식은 똑같은 식이 돼요, 얘들아. 위에 것도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에도 m은 3이다 대입하시면 이렇게 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말이 틀려요. 이게 거짓말이 돼. 왜? 두 개의 근 모두 똑같잖아. 공통근이 두 개가 돼버린다. 그럼 문제에서 바랬던 모양이 아닌 거잖아.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존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 돼. 즉 무조건 x는 1이라는 값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x는 1은 무슨 말이야? 위의 식도 만족하는 놈이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놈인 거야. 이해 갔어? 저건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m이라는 게 0이 돼줘야 한다라는 뜻이고, 그럼 m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온 이 x는 1이라는 값, 이 값 있죠? 요게 바로 공통근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학교에서 안 하면 뭐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는 생각으로 42번을 한 번만 더 도전해 봅시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식을 뺄게요. 차수 낮추기 위해서 2차식을 없애자. 자, 그러면 a-b의 x 더하기 b-a는 0 됩니다. 자, 함부로 a-b를 양변에서 나누거나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a-b로 묶이고요. x-1이 됩니다. 자,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네. a가 b랑 똑같거나 또는 x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a랑 b가 같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봤어. b를 다 a로 바꿨을 거야. 주어진 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이라는 식이 되고, 두 번째 식도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공통근 두 개인 거라고. 이러면 안 돼. 두 식이 아예 똑같아져 버리니까. 쌤 중근 가지면요? 중근도 다른 말로 서로 같은 서로 같은 두 식의 근이잖아. 그것도 공통근이 두 개인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맞는 거고, 즉 1을 대입해서 주어진 식은
이런 걸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x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구나. 네, 끝났죠? a 더하기 b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왔던 겁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 마지막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공통분해 안 나오면 어차피 버리면 되니까. 43번 시작. 보자. 자, 이번에는 공통근 알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처음부터 알파를 집어넣으세요, 얘들아. 위에 식에도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아래 식에도 알파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일단은 됐죠? 이 x라는 문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그냥 두 식을 뺍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알파가 곱해져 있는 놈들끼리 이거 빼기 하면 더하기로 바뀌면서 계산해서 m 더하기 1 알파라고 식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끼리도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러면 얘는 또 n 플러스 1로 묶여서 알파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까지 갖게 될 거야. 그럼 케이스는 또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알파가 3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m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주어진 식 어떻게 되는지 보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 마이를 아래식에도 집어넣으시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0 돼버려.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공통근이 몇 개가 되지, 얘들아? 공통근이 뭐가 돼? 문제에서 말하는 실수가 아닌 게 돼버려. 판별식을 써보세요. 허근밖에 나오지 않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알파가 실수라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요 케이스는 아예 안 돼. 즉, 알파는 처음부터 3이었던 거야. 쌤, 그러면 m은 어떻게 찾나요? 얘가 공통근이라며. 주어진 식의 대입을 다시 해봐야지. 9-3m 더하기 6은 0. 그래서 m 값은 5가 나오겠네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답은 9 더하기 25, 34 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릴게. 자, 마지막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물론 이제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부정방정식 해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단 하나의 모양만 만들면 돼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요거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겁먹지 말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44번 요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xy 빼기 3x 빼기 3y 더하기 4는 0. 얘들아, 우리 모르는 문자 몇 개인 거야? 모르는 문자? 2개. 식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xy가 딱 x 얼마, y 얼마로 나오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이거 뭐야? 무슨 함수? 1차 함수. 얘는 어때? 만족하는 xy가 너무 많아. 그게 부정방정식인 거라고. 너무 많은 게. 저기에도 내가 막 집어넣으면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름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정할 수 없어서 답을. 됐죠?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노란색의 모양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제부터 모양 맞추기 하셔야 돼요. 자, x랑 y가 곱해져야 하니까 x랑 y는 서로 다른 괄호에 들어가 있던 거야. 맞지?
자, 그런 다음에 x라는 놈은 마3이랑도 곱해져야 돼. 그래서 반대편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y라는 놈도 마이너스 3이랑 곱해져야 하니까 반대편에 마이너스 3이 있었던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난 이 식을 전개하면 xy 빼기 3x 빼기 3y 더하기 9가 돼요. 즉 양변에 얼마 더한 꼴이야? 5를 더한 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위의 식에다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내가 저 맨 위에서 얘기했던 정수 곱하기 정수 꼴이 된 거야. xy가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수에서 3 빼봤자 정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지금 정수 곱하기 정수가 5다. 그럼 뭐 있어? 1 곱하기 5, 5 곱하기 1. 더 있나, 현성아? 없어? 뭘 곱해야 5가 될까, 정수들? 어? 아이, 있지. 까비. 왜? 마1 곱하기 마5도 되지. 됐죠? 마지막 마5 곱하기 마1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x, y는 각각 얼마가 된다? x는 4, y는 8이어야겠고, 자, 요때는 x가 8이고 y가 4인 거고, 요 놈은 x가 2고 y는 마이너스 2인 거고, 마지막 x가 마이너스 2고 y가 2인 상황. 총 4쌍의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4개를 다 적어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요 식을 그 아래에서 만들어내는 느낌이거든요. 45번 활용 문제인데 한번 식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아래 문제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시고.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가 다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래. 자연수도 정수에 포함이니까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넓이가 아니네요. 자,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대. 보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 2, 6, 직각. 자, 누가 봐도 선 그으라는 것처럼 보이죠? 됐지? 그래서 현재 얘를 x, 얘를 y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둘레라는 건 어떻게 돼요? 둘레라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8? 뭐 요놈의 최대를 구해달래. 됐나? 자,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요거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피타고라스 한 번, 피타고라스 한 번. 빗변의 제곱은 얘제곱 다 똑같아야지. 됐습니까? 자, 그럼 y제곱 좌변 넘겨서 우리는 x제곱 빼기 y제곱은 얼마? 32라는 조건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xy가 자연수니까 얘들아 32 맞죠? 자, x 더하기 y 곱하기 x 빼기 y가 32여야 돼. 합차 공식. 됐니? 자연수 32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죠? 얘가 더 크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 얘보다. 자연수 2개 더한 거니까. 뺀 거보단 클 거 아니야? 괜찮을까? 그리고 이건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됐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32 곱하기 1, 16 곱하기 2, 8 곱하기 4.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은 나올 수 없어. 아무리 나와봤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32고 얘가 1이면 자, 두 식을 더하면 얼마지? 우빈아, 두 식을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x 더하기 y랑 x 빼기 y 더하면 얼마야?
우비 목소리가 좀 달라졌는데? EX죠, 그쵸? 근데 잘 봐. EX는 절대 33일 수 없어. 이해가 할까? 얘가 얘고, 요 놈이 얘야. 더해. 33은 나올 수 없다고, EX. X가 자연수니까, 문제에서. 됐지? 쓸게, 그냥. 자, 요거에선 X가 2분의 33이 나오고요. Y의 값이 2분의 31이 나올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문제에서. 그래서 두 번째, 이 식에서는 EX가 18, X가 9 나오고 Y가 7 나오실 거야. 이건 되고요. 마찬가지 X가 6 나오고 Y가 2가 나오실 겁니다. 얘도 돼요. 이 중에 최대값은 당연히 요 식이겠죠. 얘가 성립할 때. 그래서 얼마? 24라는 답이 나와 주실 겁니다. 답은 5번. 이게 어려워. 식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참고로 이 유형은. 식이 나오면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무 길어졌으니까 46번은 잠깐 쉬었다가 46번 마무리하고 부등식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46번에 1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유형에서 어려운 건 식을 직접 세워야 되는 형태인 거야.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너희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의 형태다. 보자. 얘들아, 요놈의 두 근이 모두 다 자연수고 뭐 베타가 더 컸으면 좋겠대. 그래서 두 근 알파 베타인데 이런 관계고 둘 다 자연수래.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 근과 계수 관계. 그런 다음에 부정방정식이에요. 근계관 쓴 다음 부정방정식. 정수 곱하기 정수꼴. 요 모양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알겠지? 자, 해보자.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n-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n 플러스 2야. 얘들아, 너희가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지금 이 상태에서? 3개. 그 중에 2개라도 알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부족해, 결론은. 알겠지? 그럼 너희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일 거야. 오케이? 가장 만만한 건 m이야. m을 없앨 수 있어. 뭐 해주면 되니까 두 식을 빼면 돼. 자, 근데 뺄 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 얘들아. 그래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에서 얘를 빼면 7만 남아. 됐니? 그럼 아까처럼 가는 거야. 지금 알파 베타 자연수라며,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 괄호 2개를 또 쳐다보셔야 돼. 야, 알파랑 베타가 곱해져야 되니까 어때?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 근데 알파에는 마이너스 1도 곱해져야 돼, 빼기 1. 베타에도 마이너스 1 곱해져야 돼, 반대편에 빼기 1. 요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 나오거든요. 양변에 1 더한 거야, 는 8.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고 나서 알파 베타가 자연수인 상황에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중에 베타가 더 크니까 얘들아 뒤에 숫자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결론 나올 수 있는 건 1 곱하기 8, 2 곱하기 4. 끝이야. 요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 됐지? 자, 그러면 알파가 2고요. 베타는 9입니다. 알파는 3이고 베타는 5예요. 문제에서 말했던 거는 m값의 합이니까 두 가지 케이스 다 해줘야 돼. 자, 그럼 봐봐. 이거 내가 2개 구했지? 그럼 대입해. 곱한 게 18. 그러면 m은 16. 자, 요때도 마찬가지야. 2개를 곱하면 15.
그러면 m은 13. 그래서 나올 수 있는 m의 값은 이렇게 두 개였고 합 답은 29가 되겠죠. 네, 2번 한번 비스무리하게 해봅시다. 네, 빨리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얘들아?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2m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지금 정수라는 조건만 알고 있고 나는 m을 없앨 거니까 위에 식에 얘들아 2를 곱해줘야 돼요.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인 거지. 소리 2. 됐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식을 더해 줍시다, 이번에.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2베타는 마3.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아. 일단 m을 없애야 되니까. 됐니? 자, 그러고 나면 아까랑 똑같이 알파랑 베타는 서로 반대 괄호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알파는 2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2 필요하고 베타도 2랑 곱해지려면 반대편에 플러스 2 있어야 돼. 자, 얘를 전개하시면 상수항이 4가 되니까 양변에 4를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할게. 는 1이야. 자, 그럼 알파 베타에 2를 더해도 정수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케이스는 총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저거에 대입하면 m은 1 나오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알파가 마3이고 베타가 마3이야. 자, 그럼 마3 곱하면 9 넘어가면 10 2로 나누면 m값은 5가 나와요. 자, 문제에서는 m값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최종답 6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거 복습 좀 한번 해볼까 얘들아? 중학교 2학년 1차 부등식. 자,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라는 식이 있어 얘들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또는 작다는 뭐야? A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 그래서 총 4가지의 해가 존재해요.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양변에서 A 나눠버리면 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X가 A분의 B보다 크다. 맞아. 부등호 그대로.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면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 돼. 이런 해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A가 0일 때야. 자, 주어진 식이 1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면 요건 안 따져도 돼. A가 0일 리 없으니까 1차면. 이해가? 근데 1차라는 말이 없으면 얘도 따져야 돼. 그럼 주어진 식 어떻게 생겼니?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어. 야, 내가 x에다가 뭔 짓을 하든 간에 무조건 왼쪽은 얼마니? 좌변. 0이지. 됐어? 그럼 우변은 아직 몰라. 그래서 여기에서 또 둘로 나눠야 돼. 자, b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봐. 다시 여기는 무슨 짓을 하든 얼마라고? 0. 0은 음수보다 크다. 말 돼야 안 돼? 우빈아, 말 돼야 안 돼? 되지? 항상 돼.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답이야. x값은 아무거나 다 돼.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반대로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어때? 해가 없다야. 절대 말이 될 수 없어.
뭔가 앞에 부등식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할 때. 중간고사 범위. 그쵸? 얘도 그래서 앞이 양수, 음수 따져야 되지만 0인 것도 따로 따져야 되고, 혹시 저 부등식의 해의 모양이 이상하다면, 이렇게 특이하다면 무조건 요 경우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1쪽의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뭐 편의상 빠르게 정리 좀 할게요. 자, 주어진 식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나? 얘를 풀어달라고 했고 1차라는 말 없어, 문제에. 그냥 부등식이야. 그럼 케이스 쪼개서 쓰시면 돼.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즉 요 앞에 게 양수일 때야. 됐지? 그럼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나누면 돼. 야, 분자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약분이 될 거라고. 그래서 x는 a 더하기 1보다 크다라는 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요거일 때는 이게 해다 라고 적어야 돼. 두 번째, 자, 반대로 a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야. 양변에서 저놈을 나눌 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x가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해가 얻어져. 언제? a가 1보다 작으면. 됐니? 자, 세 번째, a가 만약에 1이면 어떤 일 생기는지 봐. 그냥 보면 돼. 뭐?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얘들아, 말 돼, 안 되니? 절대 안 되지.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언제? a가 1이면 해는 없어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뭐 그 아래 것도 사실 거의 똑같아서 바로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요게 해가 없다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해가 없다 아니면 해가 모든 실수다, 그런 꼴이 되려면 무조건 얘는 0이어야 돼, 얘들아. A랑 B가 같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A랑 B가 같다는 건 보장된 상태에서 0 곱하기 X는 작거나 같은 거야. 자, B 자리에다가 A 좀 대입할게요. 알겠지? 요거 A로 바꿨을 거야. 그러면 A보다. 자, 요게 해가 없어? 말이 안 돼야 돼. 그럼 얘들아, A는 뭐여야 되지? 0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말이 안 돼? A는 음수여야 돼. 요게 중요하지. A랑 B가 같은데 A는 음수야. 자, 그럼 내가 A에 대한 조건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 식에서 B 자리에 다 A 집어넣으면 돼. 현재 A랑 B 무조건 똑같아야 되니까. 됐어? 자, 그럼 B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식을 적으면 마이너스 2AX 크다 4A보다 라는 식이 될 거야. 자, 민간아, 뭘 나눠줘야지, 양변에서? 마이너스 2A겠지 뭐. 정확하게 X만 남기려면. 그럼 잘 생각해. A가 음수야? 마이너스 2A는 양수야. 그러므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양수를 나눴으니까. 됐습니까? 부호 잘 체크해야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보다 크다라는 이런 답이 얻어집니다. 1번이 답이에요. 부호 잘 생각하셔야 돼. 마이너스 있다고 무조건 음수가 아니야.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는 양수다. 개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됐니? 네, 정리해 주시고 오른쪽 가서 얘도 뭐 비슷해 보이죠? 2번만 해봅시다. 3-2번. 네,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똑같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자. 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대. 맞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나는 양변에서 얘를 나눈 거야. 0이 아니란 말이야. 제가 0이면
해가 없다 또는 해가 모든 실수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됐지? 그럼 쟤는 절대 0이 아닌 거고 얘로 양변을 나눴다는 소린 거고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즉 우리는 해의 모양을 보고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쟤를 나눴을 때 주어진 놈이 부등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이 3분의 1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나는 분모들을 각각 곱해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9b는 a 더하기 b라는 식이 완성이 될 거고요. 자, 뭐 4a는 8b 나와서 a는 2b라는 식이 완성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는 2b랑 똑같은 상황에서 요 노란색 다시 한번 갖고 오셔야 돼. 자,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놈은 a 자리에 2b 집어넣으면 3b야. 이거 현재 음수야. 됐어요? 그래서 b가 음수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어. 물론 a도 음수여야겠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저 왼쪽 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뭐? a 자리에 2b 대입. 자, a 자리에 2b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식 마이너스 bx 는 크다. 뭐보다? 2b보다. 자, 내가 마비를 나누고 싶은데 얘들아 b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b가 음수야? 그러면 마비는 양수야. 꼭 알아야 돼요. 부등식 풀 때는. 그래서 최종답 양변 마비로 나누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x는 마이보다 크다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잘 좀 정리 좀 해놔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문제였어요. 여기까지가. 자, 이제 실제로 고1 내용을 한번 이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 연립 1차 부등식.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1 과정이죠. 정확하게. 보자. 야, 결국에는 연립 1차 부등식은 제어가 어떻게 푸는 거였지? 대입해서? 진짜로? 서영아,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였지? 답을 구하라고 하면? 말해, 괜찮아. 아니야? 연립방정식이 뭐였어? 연립방정식. 각각 해가 나올 거고 그게 공통인 게 답이는 거잖아. 겹치는 거. 연립 1차 부등식도 똑같죠? 그냥 각각 구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위에 식 정리하시면 3x가 6보다 작다라서 x가 2보다 작다라는 식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식. 아래에 있는 식은 x가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답을 구할 때 수직선을 그렸어. 겹치는 걸 써야 돼서 그래. 자, 1번의 경우엔 2보다 작다는 2에 구멍 뚫어서 작은 쪽, 왼쪽. 요게 1번에 해당하는 해야. 저게 왼쪽 거 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식에 해당되는 해는 마이너스 2, 등호 있으니까 색칠, 작거나 같다. 왼쪽. 지금 현재 요게 각각의 해야. 그쵸?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두 화살표가 겹치는 영역을 쓰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1번의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최대값.
이런 그림을 봤던 기억이 좀 나길 바라며 자 2번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4, 8x 넘어와서 5x 넘어가면 5. 자 위에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아래 식은 10을 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3x 15. 네, 아마 이렇게 식이 정리되실 거야. 정리는 뭐 각각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풀어서 첫 번째 식은 1보다 크다. 두 번째 식은 5보단 작거나 같다. 수직선 표현 1보다 크다. 구멍 뚫어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해서 겹치는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찾던 답이라고. 1보단 크고 5보단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2, 3, 4, 5 총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었다. 기억나지? 우빈?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도 2번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5-2번. 봅시다. 야, 우리가 잠깐만 개념을 살짝 설명하면 연립방정식에서 얘들아 요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있거든? 요때는 어떻게 풀라고 배우죠? A랑 B랑 같고 B랑 C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또 A랑 B랑 같고 A랑 C가 같다로 푸셔도 돼요. 또 A랑 C가 같고 B랑 C가 같다로 푸셔도 돼요. 셋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 연립방정식에서. 됐니? 자, 근데 지금 하는 연립부등식에서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면 얘도 뭐 세 가지 다 적어볼게. A, B, B, C, A, C, B, C. 마지막 뭐 안 썼어? A, C, A, B, A, C. 요거 안 썼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쓸 수 있지, 얘도. 맞아? 근데 이 중에서 뭐만 되니? 첫 번째 거만 돼요. 얘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보면 요 식 안에는 얘들아 뭐가 빠져 있어? 어떤 내용이 빠져 있어? A가 B보다 작다가 빠져 있어. 이 내용을 사용 못한 거야. 이해가요? 마찬가지 얘도 어때? 뭐가 안 들어가 있니? B가 C보다 작다가 빠져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 알겠죠? 방정식은 달라.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냥 식만 세워주면 되는 거지. 첫 번째 식은 자, 양변에 2를 곱합시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만 보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셨을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얼마 곱해야 돼? 양변에 6을 곱해줘야 분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6을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식 정리하셨어야 되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x가 오른쪽에 하나, 뭐 마오보다 크다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식은 7x 마이너스 21, 7로 나눠서 마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것 같네요. 됐죠? 뭐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이니까. 그래서 마5보다 크고 마3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요만큼. 답은 마5보단 크고 마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정수값 마4, 마3 맞지? 이렇게 답이 됩니다. 됐니? 자, 6번에 1, 2번 두 개 풀고 마무리 할 거거든요. 6번에 1, 2번 다 풀어 보십시오. 네, 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얘들아 x 빼기 1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해요.
괄호 풀 필요 없이.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통째로 좌변으로 넘어가면 2 곱하기 x 빼기 2가 될 거고, 원래 있던 놈이랑 더하면 3 곱하기 x 빼기 2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고 나면 3이랑 5는 내 마음대로 나눠도 되잖아. 어차피 0일 거고 부등호 안 바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2 이상.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2 이하. 그렇다면 내가 두 개의 수직선은 모두 1의 기점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겹치는 건 뭐야? 2밖에 없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의 답 x는 2. 부등식의 해인데 이렇게 하나의 값만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 자, 2번 문제도 식을 정리하면 간단해지고, 뭐 x가 4보다 크다랑 x가 마이보다 작다가 되셨을 거야. 수직선상 표현하면 4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서 서영아 겹치는 게 있다 없다? 그러면 해가 없다입니다. 겹치는 게 없으면 해가 없다야. 연립부등식에선. 됐죠? 오케이. 그러면 마플 한 번만 이제 좀 쉬었다가 마플 한번 체크 좀 하자.